자, 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 센텐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문 2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연설을 하는 한 소녀가 나와서 베트남 아이지 나와서 자기가 힘들었던 옛날 얘기를 하면서 자, 맨 마지막 사실 본문 맨 마지막 부분 나와 있는 그 속담 오늘 기회를 잡고 오늘을 살려라라는 내용의 연설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샤오리는 베트남 소녀인데요 하면서 자,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관계대명사의 격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또 따로 관계대명사 격 부분 강의 촬영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포인트만 짚어주면 이거지. 이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에 주격을 쓸지 소유격을 쓸지 목적격을 쓸지는 뒤에 뭐가 빠졌나를 보면 되는데 말 그대로 소유격은 뭐뭐의라는 소유격이 빠졌으니까 whose를 쓴 겁니다. 뒤에 가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요. 그럼 주격은 뒤에 주어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관계대명사의 격은 한 번 더 얘기한다. 뭐가 빠졌냐? 소유격이 빠졌니? 주어가 빠졌니? 목적어가 빠졌는지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지니까 어떤 걸 쓸지가 똑바로 알아두도록. 그래서 whose 소유격을 쓰는 이유는 뭐뭐의 그녀의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한 그 베트남 소녀래요. 자, 그녀는 이 연설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본격적인 내용이 출발합니다. How many ways? 얼마나 많은 방식이 있나요? To say thank you.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자, 얼마나 많은 날들이 will it take? 걸릴까요? 자, 이 다음에 take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나오게 되면 걸리다고 이게 의문사가 전부 다 먼저 달고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의문문 만들다 보니까. 자, 얼마나 많은 날이 걸릴까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I'd like to thank my parents. 나는 내 부모님들에게 감사해하고 싶습니다. 나를 all these years, 자 이렇게 오랫동안 이러한 해들 동안 긴 시간 동안 나를 support, 부양해 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해하고 싶습니다. 감사해하고 싶습니다. thank의 정확한 표현을 좀 알아두자. 뭐냐면 감사합니다. 우리 참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 이 thank라는 표현이요. 정확하게는 thank somebody for something. 일단 이렇게 써요. 누구누구에게 고마워하다. 예를 들어서 thank you 그러면 너에게 고마워. 그런데 그 뒤에 for가 나와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 뭐뭐에 대해서 뭐뭐 때문에 이렇게. 알겠지? 근데 thank somebody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thanks라고 하는 거예요. thanks.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thank you를 줄인 거 thanks인데 thank you를 줄여서 너에게 고마워서 thanks for something 이렇게 해도 돼요. 되니? thanks for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뭐 때문에 고맙다. 그런데 뒤에 가면 나오는 게 thanks to라는 표현은 약간 달라요. thanks to는요. 뭐뭐 덕택에 뭐뭐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이때 to는 전치사 to고요. 뜻 정확히 구별되나요? 한 번 더. 누구누구에게 고마워하다 뭐뭐 때문에 for something 이렇게. 그래서 thanks somebody 좀 더 정확히는 thank you를 줄여서 thanks라고 하는 거고 thanks for라고 해도 마찬가지 뜻이 됩니다. 알겠지? 패턴 정확히 알아두고 thanks to는 뭐뭐 덕택에 구별 정확히 하자. 자, 계속 갑니다. I'm a Vietnamese girl. 나는 베트남 소녀입니다 하면서 앞에서 나왔었던 관계대명사요. 여긴 뒤에 보니까 주어가 빠진 게 한눈에 느껴지지?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격 이렇게 되기가 딱 좋습니다. 자, 어떤 베트남 소녀냐? 바로 미국에 10년 전에 온 그런 베트남 소녀입니다. 저는 자랐습니다. 베트남의 산에서 자랐대요. 좀 시골 마을이었나 봐요. whenever가 이번 단어에서 이제 뒤에 가면 좀 다른 표현이 한번 나오는데요. whenever 하게 되면 뭐뭐 할 때마다라는 뜻이지. 그런데 본문 뒤에 가면 every time 혹은 every 대신에 비슷한 뜻을 가진 each time이란 표현으로 써도 됩니다. 근데 이걸 매 시간이라고 번역하면 오역이 일어나요. every time이나 each time도 whenever와 마찬가지로 접속사입니다. 뭐뭐 할 때마다. 본문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whenever I look back on my childhood, 내가 내 어린 시절을 되돌아볼 때마다 나는 항상 기억납니다. 자, 우리 이 정도도 중학교 때 했던 거지만 정확하게 정리 좀 해볼까? remember 다음에 ing가 나오게 되면 과거에 한 것을 기억하다예요. 한 걸 기억하다. 그런데 remember 다음에 to가 나오게 되면 할 걸 기억하다야. 앞으로 할 걸 기억하다. 당연히 여기 문맥상 항상 배고프고 항상 아팠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ing. 똑같은 패턴으로 다음 문장에서 I also remember. 나는 또한 기억합니다. 항상 being at home. 집에 있었던 것. 됐지? 그걸 기억합니다. 자, 여자애들은 수동 조심하세요. are not allowed. 허락받지 않았으니까요. 뭐 하는 걸? 학교에 가는 걸. 어디에 참석하다 그럴 때 왠지 attend to 쓸 것 같은데 to 안 쓰니까 이런 것도 꼼꼼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기회가 없었습니다. for education. 교육에 대해서. 그런데 글쓴이의 부모님은 좀 달랐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자 타오 리라는 분인데요, has inspired me, 나를
영감을 불러 일으켜줬대요. 격려시켜줬대요. 내 어린 시절 내내. 그는 self-made라는 표현이 스스로 만든, 즉 자수성가한 사람이란 뜻이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또 뒤에 주어가 빠진 채로 주격관계대명사가 또 나온 거야. 아하, 가난한 농부 집안 출신인 자수성가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요, worked really hard,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대요. As a young boy, 어렸을 때요. To get his education,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셨는데 교육이 그를 돕는데 이때 어드밴스가 출세하다, 나아가다라는 동사처럼 쓰인 겁니다. 이제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 거예요. 본문 앞에서 나왔던 in advance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지? 그건 미리 사전이라는 뜻이었었고요. 이번 단에서 advance가 이렇게 쓰임이 다르니까 정확히 알아두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이 되고 베트남 전쟁에 발발하면서 미국으로 오게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thanks to, 이건 덕택에 때문에 이렇게요. 됐죠? 자, 좀 넘어와서 그들 덕택에, 어떤 그들이야? 그들의 삶을 희생한 그 사람들 덕택에. 됐죠? 자, 우리 가족은 was able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내 졸업 연설을 하면서 저는 약속합니다. 1번 그리고 2번을 이렇게 병렬 잘 잡아 약속을 하는데 내 가족에게 봉사할 것을 약속하고 이제 내가 어머니 아버지 책임질게요. 그리고 to give back, 환원할 걸, 되돌려 줄 걸 또 약속합니다. 베트남 사회. 이렇게요. 그들은 have suffered, 고통을 겪어왔대요. 어려운 시절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들이 주어고, 여기 이렇게 되지? 조동사 have given me power, 나에게 힘을 주었대요. 할 때마다 또 나왔네. 그러면서 이게 have had 선생님 뭐예요? 이 have had에서 이 have는 현재 완료의 그 have고 PP 자리에 하필이면 또 have to가 온 거야. 되니? 다시 한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have PP 현재 완료의 표현으로 쓰는 이 have PP 자리에 이 PP 자리에 또 해야 한다라는 have to가 더해져서 have had to라는 놀라운 표현이 나오게 된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마다 이 have to의 뜻 해야 한다. 내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마다 나에게 힘을 쭉 주어 왔대요.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 그리고 최고의 성적을 얻기 위해, 그리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요. 계속 갑니다. And so, 그리고 내 학생들, 내 동료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조언을 하는 거지. Ask, 묻지 마세요. Ask not, 묻지 마세요. 세상이 도대체 무엇을 세상이 can do for you,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지.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지. 주동, 어순주의, 간접 의문문은 어순배열 문제 나옵니다. 또 ask not, 또 묻지 마.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또 묻지 마.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ask, 이제 이 부분 형광펜 이렇게. 알겠지? 물어라. What you can do,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세상,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dedicate yourself. dedicate 하게 되면 그렇지, 전념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지. 당신 자신을 바치세요. 전념하세요. 헌신하세요. 여러분의 학업에. 그리고 이때 and는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온 거니까 그러면 정도의 뜻입니다.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 다시.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 자신을 전념하세요. 헌신하세요. 그러면 you will create your own opportunity. 여러분 자신의 기회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여러분의 삶의 아침이니까요. 지금 해라. 그래서 사실 이제 메시지가 이 얘기인 거죠. it's time이란 표현인데요. 일단 있는 그대로의 뜻은 이제 뭐뭐 해야 될 때입니다 라는 뜻인데, 이걸 또 문법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it's time that we should라는 표현으로도 바꾸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려운 건 그냥 잊으셔도 좋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뭐 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표현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할, 자연스럽게 should의 의미가 나오게 되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굳이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거, 요건 하나 좀 알아두고, 여기 should have 대신에 그냥 과거 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문법적인 거라서 하나 알아두십시오. 뭐뭐 해야 될 때이다. 가정법 표현할 때 should 대신에 그냥 과거 형태를 쓰기도 한다는 거. 알겠지? 오케이. 이건 좀 가정법 중에서 좀 세부적인 건데 요 정도만 잡아 드릴게요. 결과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뭐 할 때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자, 어려움, 챌린지, 도전에 직면하자. 앞에 있는 도전에. 그러면 자, 성공이 거기에 자유로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자, for the taking. for the taking이라는 표현이 take가 가져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for the taking 마음대로 하세요. 공짜로 쓰세요. 무료로 쓰세요. 이런 뜻이야.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 for free라는 표현도 있고요. for free 혹은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at one's disposal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마음대로 하는 이란 표현들이니까 정확하게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성공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성공을 하게 될 거예요. I'm hungry. 난 여전히 배고픕니다. For knowledge.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I'm thirsty. 목마르고 있습니다. For wisdom. 지혜에 대해서. 내 충고. 내 친구들에게 주는 충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광펜. Seize the day. 이제 이 하루를 잡으시라. 그리고 seize the moment. 이 순간을 잡으시라. 지금 현실, 지금 당장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해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끝이 났네요. 관계대명사의 격을 묻는 몇 가지 어법 사항들이 좀 눈에 띄는 단원이었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